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남부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가지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자, 6,300여 전국 교수들의 모임인 정교모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여기에서 이제 중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금 성명을 내놓잖아요. 자, 지금 방금 그 성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 판사들, 서부지법의 이 좌파 판사 3명, 요 판사들 이거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판결이 맞냐? 그리고 서부지법 난입한 우리 청년들을 무조건으로 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요 법원 판사, 요거 맞냐? 요런 입장을, 요런 조치를 갖다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교모 요 입장문이 좋은 게요, 우선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전국 6,400여 교수니까 여기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등등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리 해석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요 분들의 성명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이제 검찰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공수처에서 넘어온 거가 되겠죠. 예. 요거가 정말 엉터리다. 앞으로 법원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이 되고 위험스럽다. 이런 공소장을 가지고 재판에 구속 상태로 넘긴다? 야, 이런 배신자들 정말 용서할 수 없죠.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됩니다. 정치적, 법적으로 나중에 응징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소장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금 조선일보가 아주 샅샅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검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헌재에서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선명해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 공소장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창종 변호사,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창종 변호사님의 이 글이 많은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본인도 페북에 글을 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페북 친구 신청을 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 이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페북 신청 오신 친구 신청하신 분들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숫자가 차가지고 양해를 구한다. 이런 말까지 올라올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기에 이제 그야말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인구의 회자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의로운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니까, 올바른 입장에서 곧대로 해석하니까, 정치적인 탄핵 광풍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유창종 변호사님의 글이 지금 인기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창종 변호사님의 이 글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요 조금 딱딱해요. 좀 딱딱하고 어렵지만은 제가 쉽게 최대한도, 제가 전한길 선생의 그 꼬리만도 못 따라가지만요, 하여튼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전한길 선생의 그 역설적인 그 연설 내용, 그리고 조금 전에 트럼프한테 보내는 편지 내용,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아주 내용도 좋고 그 설득력도 있고, 이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웅변가에서도 아주 성공했을 것 같아요. 예, 여하간. 자, 그래서 전한길 선생의 그 방송 내용, 그분의 이제 이 유튜브 방송 들어가도 되겠지만은요, 제 방송도 제가 빠짐없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보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정교모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여기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여러분께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나왔어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정교모가 됩니다. 제목이 자유외국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라. 이게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이 난입 사태, 그 사태를 가지고 쓴 글입니다. 우선요, 법관의 양심이란 판사 개인의 멋대로 양심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핵심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데, 양심이 네 멋대로 양심이 아니야. 네 멋대로 양심이 아니고 정의관념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의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판결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니야.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종북 좌파 성향대로만 판결하고 있어. 그거 안 돼. 딱 이걸로 돼 있는 겁니다. 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이게 헌법 103조로 나와 있어요. 법관의 양심이란 주권자 국민 총체가 갖는 정의관념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의식을 바란다. 보통 사람들이 두루 품고 있고 대개가 수긍하는 옳음과 바람직함에 관한 마음가짐이다. 그것은 법관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되는 편향적 주관적 도덕관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더더욱이 그것은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지닌 자들로 구성된 그룹 내지 파벌이 집단으로 공유하고 있는 종파적 독선적 당위 규범 의식이 아니다. 자유공화국 시민은 12월 3일 비상계엄 계몽혁신 이후에 여기서 이제 의미할 만한 단어가요. 계몽혁신이에요. 이게 왜 여기에 썼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비상계엄이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그래서 지금 2030들이 우리 우파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그 계몽, 말하자면 계엄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한테 윤 대통령이 알리고 싶은 게 뭐예요? 알리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그게 그래서 이제 계몽혁신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국가 원수에 대해 법원과 법관이 자행한 몇 차례의 신체 구금, 명령이 그것이 과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 남녀노소 국민이 널리 지닌 양심에 부합하는지 묻는다. 첫 번째, 지난 문정권에 의해 우연적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이 합법적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앞뒤 가리지 않고 소위 내란 행위로 단정해 버린 뒤 3. 공수처법 제2조에 의하면 수사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수사를 개시해 놓고는 4. 공수처법 제31조에서 재판 담당 법원으로 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엉뚱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마음대로 골라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법관은 법률과 통상적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과 법관은 법과 양심을 외면하였다. 즉 1. 재판 관할 건 없는 서부지법의 판사 이순영은 청구를 받아들여 이순형, 제가 이영순이라고도 생각하고 이순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순형, 청구를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2. 대통령실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것으로서 수색을 위한 출입을 위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를 무시하는 초법적 예외 명령을 하였고 3. 같은 법원 판사 마성영은 체포수상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4. 체포 후 중앙지법 판사 소준섭은 체포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5. 재판 관할 건 없는 서부지법 판사 차은경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세계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여 푸른 죄수복을 입히는 국법질서 파괴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합법하고 정당한 일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청년들의 과격행위를 초래했냐? 이런 이제 패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 무도한 구속집행 이후 벌어진 자유외국 청년 시민의 서울 서부지법 청사 난입과 기물 손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탈이었다. 자유와 책임을 사랑하고 중시하는 우리 문명사회에서는 있기 어려운 현상이며 쉽게 용인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다. 그러나 그 탈법 행위는 왜 발생하였는가? 우리는 그 행위가 과격했고 기물 손상의 결과가 초래됐다는 외관만을 응시하여 그것을 거리의 불량배가 무단히 국가 권력을 공격한 반사회적 위법 행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법치주의 파괴라고 하는 불법에 대한 적극적 저항, 국가 정체성 붕괴 위기에 대한 간절한 방어, 문명 퇴락 현상에 대한 격렬한 경고라고 하는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청년으로 하여금 그러한 저항과 방어와 경고를 즉각적으로 결행하게 한 동의는 무엇인가? 그들이 배우고 믿어온 자랑스러운 국법 질서와 아름다운 윤리 기준이 무더기로 무너지는 현실에서 겪는 처절한 절망감, 전문성, 독립성, 윤리성의 상징으로 신뢰해왔던 판사들의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일탈이 주는 배신감, 자신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타락한 행위 규모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그들을 분노케 했을 것이다. 그들 앞에 불을 밝히고 우뚝 서 있는 법원청사는 양심과 윤리의 세상, 공정과 상식의 조국, 자신들의 건전한 미래를 침략하고 꿈과 희망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괴물로 보였을 것이다. 야, 요 말이 아주 참 와닿네요. 그들 앞에 불을 밝히고 우뚝 서 있는 법원청사는 양심과 윤리의 세상, 공정과 상식의 조국, 자신들의 건전한 미래를 침략하고 꿈과 희망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괴물로 보였을 것이다. 아주 시적이기도 해요.
공권력으로 무장한 법복의 제도적 일탈과 맨손 평복의 충동적 일탈, 어느 쪽이 더 비난받아야 하는가? 재물의 손괴와 국가원수 불법 체포로 인한 국격의 추락, 어느 것이 더 큰 손실인가? 법정의 권위와 정의의 권위, 어느 쪽이 더 존중되어야 하는가?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는가?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글이에요. 공권력으로 무장한 법복의 제도적 일탈, 그리고 맨손 평복의 충동적 일탈, 어느 쪽이 더 비난받아야 하느냐? 당연하죠. 제도적 일탈. 법복의 제도적 일탈, 이거 문제가 많죠. 종북 좌파니까. 재물의 손괴와 국가원수 불법 체포로 인한 국격의 추락, 어느 것이 더 큰 손실이냐? 재물의 손괴?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돼. 국가원수 불법 체포로 인한 국격의 추락?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법정의 권위와 정의의 권위, 어느 쪽이 더 존중되어야 하는가? 이거 둘 다 존중돼야 되겠죠. 그러나 법정의 권위는 이미 이거는 무너졌어요. 왜? 법복을 입은 제도적 일탈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정의의 권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권위, 우리가 정의 사또라고 하잖아요. 이게 더 크게 존중돼야 되겠죠.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자유시민은 법관의 진정한 독립과 청년의 희망을 지지한다. 우리는 결코 사법정의의 구현을 위해 헌신해온 수많은 정의의사 노법관과 법원의 공로를 잊지 않는다. 또한 청년들의 과격한 일탈 행위를 정당 행위로 옹호하거나 선동하려는 것이 아니다. 양쪽을 모두 고우하려는 것이다. 최근 판사들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갖고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의사를 공표하였다. 옳은 말이다. 개인의 사적 신조, 무슨 연구에 같은 집단의 지배적 성향, 진영 논리의 양심과 정의감과 사명감을 오염시키지 말고 독립해서 시대의 정신과 주권자 소망을 탐구하여 국가 정체성과 국법 질서를 사수함으로써 법은 윤리의 최대한이라는 이상을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예, 중요한 말이에요. 그야말로 주권자 소망을 탐구해서 시대정신과 주권자 소망을 탐구해서 국가의 정체성과 국법 질서를 사수하라. 그럼으로써 법은 윤리의 최대한이라고 하는 하고 하는 이상을 실현해 달라. 그리고 친애하는 자유애국 청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에 대한 불변의 신념과 불군의 용기를 견지하되 더 합리적인 주장, 질서 있는 저항, 효율적 방어와 경고로 번영된 조국의 선도적 주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민족의 명절 설날 아침을 차디찬 감옥에서 외롭게 맞이할 우리의 아들, 딸과 형제, 자매, 애국 동지들의 고달픈 심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 우리는 그들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을 뿐이다. 판관들이여, 진실과 정의 편에서 진정한 재판 독립을 추구하고 청년의 우국 충정을 기억하시라. 청년들이여, 조국을 사랑하는 지성인들이여, 신문명 창조를 지향하는 꿈과 희망을 더욱 굳건히 하시라. 이렇게 성명문을요 지금 막 내놨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이거 저도 뭐 이런 이 성명문 조금씩 써보고 그랬는데, 연설문, 이거 필력이 말이죠. 역시 전국 교수들 6,300명이 만드는 요 문필력도 대단하다. 논리와 팩트를 꿰뚫는 것도 대단한 실력이지만요, 요거를 그렇게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그런 능력과 그리고 소신의 결정체가 바로 요 성명문이 아닌가. 근래 본 성명문 중에서 아주 제일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들끓는데도 지금 이제 그 공수처, 그 다음에 검찰, 배신의 길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창종 지원의 변호사님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요약하면 그래요. 너희들 검찰, 일국의 대통령 너희들 법대로 구속기재 나중에 역사적 처벌을 받을 거야. 조심해. 딱 요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있어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검찰을 보고 선배 검사로서, 이분은 유창종 변호사님은요, 중앙지검장하고 중수부장을 했고, 그리고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저한테는 저 대전고등학교 대선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선배인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하는 검찰을 보고 선배 검사로서 실망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연한 공익적 수사기관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체포와 구속영장의 적법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송부해온 그대로 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훗날 불법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제가 그동안 주장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당장은 당혹스럽지만 깨우친 국민들까지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변호인단이 여러 법률적 문제와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잘 대처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가혹한 수준의 인권 침해를 당하며 구치소에서 외롭게 인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수고하는 변호인단을 계속 응원합시다. 팔순의 나이가 되어 옛날 기화, 즉 와당, 귀화를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면 역사는 물처럼 흘러감을 깨닫게 된다. 흘러가는 도중 장애물을 만나고 폭포를 만나 잠시 혼란스럽지만 곧 평온을 되찾으며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인류의 역사도 자유와 인권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흘러왔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며 힘을 향해 노력하시다. 머지않아 커다란 물줄기가 되고 커다란 함성이 되어 굳센 장병을 깨뜨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퇴직 후 박물관장으로 또 문화운동가로 노후 생활을 즐기고 교육과 문화적 봉사를 하며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개적 활동과 의견 제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적법 절차 무시 등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며칠 사이 법률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페이북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패친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감하고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 글이 부족하여 후배 검사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 페이북 글을 응원하려 댓글이 쇄도하고 저희 글 공유와 친구 요청이 격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페이북 친구 한 명도 한도도 얼마 남지 않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파악과 글쓰기에 바빠서 친구 요청을 일단 모두 삭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친구 요청을 다시 해주시면 친구 한도 범위 내에서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아주 확실한 글이 아닌가.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거, 또 여러분이 바라는 바하고 똑같은 글을 올리셨다. 그런 점에서 굉장한 공감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검찰의 공소장,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선 자료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핵심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 포고령을, 국회 활동을 금지시켰잖아요. 포고령 1호. 요거 작성 공포한 거에 대해서 이게 쟁점이에요. 정점.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후에 윤 대통령에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일부 보완 지시한 후에 승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헌재에서 발언은 어떻게 됐느냐? 김 장관이 군사안전권 때의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을 부주의로 간과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이고요. 김용현 장관은 포고령을 관사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작성해서 전공의 처단 조항 같은 것도 내가 그냥 막 썼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 비상입법기구 이 쪽지, 요게 또 쟁점이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쪽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게 헌재에서 뒤집힙니다. 어떻게? 최상목한테 쪽지를 적어준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엄 추무장관으로서 지침을 작성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을 뿐이다.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검찰 공소장 내용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군 투입한 거하고 끌어내려라고 하는 거, 이 진실. 검찰에서는 어떻게 지금 공소장에 써 있느냐? 지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려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검찰의 그 수사 내용은 되어 있어요. 공소장에. 근데 이게 전혀 달라.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국회가 의견한 후에 군을 다 뺐잖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김용현 장관은요. 특전사 국회 투입은 계획도 내가 세웠고 대통령에게 이거는 내가 보고도 안 했다. 그리고 끌어내라는 것은 의원이 아니었고 요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내란죄가 될 수가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포한 거, 이것도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중요한 변수인데, 체포 검찰 그 공소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윤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이 국군 파업적사령부를 동원해서 정치인 14명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이 헌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받은 죄가 없다. 예, 체포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들을 동정을 살피라고 했을 뿐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의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헌재에서 요 쟁점에 대해서 밝힌 내용하고는 차이가 상당하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요게 말이죠. 탄핵 심판에서 나온 헌재에서의 이러한 이 공방, 요것이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냥 수사권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실 게임에서도 검찰이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